2005년 7월 미국 아이다호주 코어드얼린시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된다. Yeah, hi, Francis. The manager, Denise. Yes. I've got a little girl here with a tall gentleman, and she looks so much like this Shasta. Okay. Are they still in the building? Yeah, they're at table 20. And can you describe the male to me? I'd say 6'3". Okay. Really slim. Okay. Dark hair? Yeah, curly. The hat on. 해당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 매니저는 가게에 방문한 한 어린 여자아이에게 집중하였는데 그녀는 몇 주 전 납치된 샤스타라는 8세 여아로 추정되었고 키가 큰 중년의 남성과 함께 가게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마치 아빠와 딸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남성의 허락을 받는 여아의 모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잠시 후 경찰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남성은 긴급 체포되었고 남성과 샤스타의 증언을 통해 예상보다 더 끔찍한 사건의 과정이 밝혀지게 된다. 2005년 5월 16일 샤스타가 남성으로부터 구출되기 몇 주 전인 이날 경찰은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집 주변에 의문의 트럭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트럭 주변을 살펴보던 남성은 해당 차량이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는 부부의 것이라는 걸 인지하였고 이에 그의 집으로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때 남성은 문 쪽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해 다시 경찰에 신고한다. Okay, what's going on with the vehicle? Well, the vehicle, I can't explain it to you. You just have the guy call me quickly. Well, they need to know what's going on. Is The vehicl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vehicle that I can see, but the vehicle belongs to a guy who is friends with the people that live in this junky house out here, and I went to the door to pay the little kid $10 for mowing the lawn, and there's blood all over the door. Oh. Nobody comes to the door. They are friends of the guy who owns this pickup, I find out. Okay. 당시 해당 집에는 40세 여성 브렌다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마크 그리고 브렌다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슬레이드, 딜런, 그리고 샤스타가 살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현관문과 그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몇 개의 혈흔을 발견하였고 당시 비가 내려 만들어진 웅덩이에는 알 수 없는 빨간 액체가 섞여 있었는데 잠시 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의 바닥에는 브렌다, 마크, 슬레이드가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손발이 묶인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있었고 사건은 이 세 사람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브렌다의 전 남편을 통해 사건 당일 현장에는 세 사람 외에도 두 남매가 더 있었음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앰버 경보를 발령해 실종된 두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그들은 부상을 당한 누군가가 집 뒷문으로 들어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흔적을 발견하였고 특히 마크의 등 부분에 남아있는 흔적은 누군가 그의 등을 넘어가면서 흘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실종된 두 남매를 찾기 위해 수색이 계속되던 중 사건 발생 약 7주가 지난 2005년 7월 2일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이 전화는 앞서 레스토랑 직원이 신고한 전화로 당시 그녀는 중년 남성과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리한 테이블을 맡고 있었고 오로지 한 테이블만을 응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유심히 볼 수 있었는데 이때 그녀는 손님으로 온 소녀가 경찰의 실종 전단에 있던 소녀임을 확신해 이를 신고한다. 또한 이어서 가게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I just have something to tell you. I'm sitting down here at Denny's, and there's a little girl that just walked in that looks exactly like that girl. Okay. Is she still inside? Yes, she is. And she's with an older man. With an older man? Yeah, I don't know if you guys just want to send a deputy down to look, just maybe check through the windows or whatever. The girl looks exactly like the little girl. She looks really, really a lot like the female that's in the paper. 곧장 현장으로 급파된 경찰에 의해 포위된 남성은 신분 조회 결과 43세 조셉 에드워드 던컨 3세로 확인되었는데 잠시 후 경찰들은 그의 엄청난 범죄 기록에 경악한다. 그는 이 사건에 앞서 성범죄와 폭력 등 다수의 범죄 기록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978년 16세였던 그는 9살 여아를 상대로 엽기적인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1980년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기 전까지 무려 13명에 대한 성범죄와 폭행 그리고 도난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1994년 14년 만에 가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온 그는 이후에도 죄책감 없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던 중 2005년 3월에 두 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되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종적을 감춘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위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조셉으로부터 구출된 샤스타를 통해 그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 사건 당일 밤 샤스타는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거실로 나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가족들이 엎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조셉으로부터 제압을 당해 숨죽이고 있던 중 갑자기 조셉이 자신과 딜런을 일으켜 세워 뒷문 밖으로 데려갔고, 조용히 풀밭에 누워있으라며 강한 어조로 말한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어서 조셉의 자백에 의하면 그는 이를 저지르기 며칠 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샤스타의 집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우연히 샤스타와 딜런이 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며칠간 주변에 머무르며 인원수와 생활 패턴을 파악한다. 이후 계획을 마친 그는 사건 당일 새벽 2~3시경 현장 인근에 차를 세워둔 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숲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야간 투시경으로 집안을 살폈고, 추후에 있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큰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집안에 있던 강아지로 인해 한 차례 침입에 실패한 조셉은 잠시 범행을 중단할지 고민을 하던 중 만약 집에 뒷문이 잠겨 있다면 범행을 모두 중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에 다시 문으로 향하였는데, 하지만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조셉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 계획대로 안으로 들어간다. 이후 소파에서 자고 있던 브렌다를 깨워 남성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안내하도록 하였고, 그렇게 하나둘씩 온 가족들을 거실로 모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였는데, 이후 조셉은 앞서 샤스타의 진술에서처럼 두 남매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은 세 사람에게 일을 저질렀다. 집에서 나온 조셉은 딜런과 샤스타를 집 앞에 있던 트럭에 태웠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까지 이동한 뒤 차를 갈아탔는데, 이때 트럭을 버려둔 지점이 앞서 경찰에 의문의 트럭을 신고했던 사람의 집 근처였다. 조셉과 함께 어딘가로 출발한 두 남매는 곧 알 수 없는 캠핑장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며칠간 여러 캠핑장을 돌아다니며 머물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조셉은 한 오두막집으로 두 남매를 번갈아 데려가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딜런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후 샤스타는 조셉의 다음 타겟이 본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뜻밖의 기회를 갖게 된다. 조셉의 괴롭힘이 극에 달했던 납치 6주차가 되던 어느 날 밤, 샤스타는 거의 숨을 거둘 뻔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조셉에게 제발 그만해줘 젯이라고 말한다. 젯은 조셉이 직접 알려준 자신의 닉네임으로 조셉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자아였는데, 이 말을 들은 조셉은 갑자기 쥐고 있던 줄을 놓고 샤스타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울기 시작한다. 샤스타의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한 조셉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때 샤스타는 아무 곳에도 가고 싶지 않고 오로지 당신과 함께 여기 있고 싶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의 감정을 건드린다. 그렇게 납치 7주차가 되던 어느 날, 샤스타는 조셉에게 자신이 자라온 곳과 자신이 다녔던 학교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는 곳으로 데려가 줄 수 있냐고 물으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이미 샤스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조셉은 그녀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코어드 얼린시로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샤스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신고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조셉이 배가 고픈지 물어왔고, 이에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샤스타는 당장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조셉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향한 샤스타는 그곳에서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실종자 포스터를 보았고, 동시에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이때 남자는 이미 그녀가 샤스타라는 사실을 눈치챈 듯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조용히 레스토랑 직원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알린다. 그렇게 8살 소녀의 엄청난 용기로 계속될 것 같던 조셉의 범행은 끝이 나게 되었고, 경찰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세세하게 조사를 시작한다. 그의 차량에서는 노트북을 비롯해 수많은 전자장비와 범행 도구가 발견되었고, 이에 FBI에 의해 포렌식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노트북에는 그의 어두운 내면이 담긴 암호화된 일기가 있었고, 그가 10대 때 감옥에 있던 당시에 작성한 101페이지 분량의 글이 발견되면서 그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어둡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대 때 온라인에서 제지젯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여성용 란제리를 입고 사진을 게재하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밝혀졌고, 이어서 그가 가석방된 직후인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 발생한
2건의 미해결 사건의 주범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조셉은 종합적으로 8번의 종신형과 사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뇌에 문제가 생겨 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2021년 3월 28일 말기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